제가 이따가 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피 200 선물 시장도 일단은 봐드릴 건데 나스닥 미국 시장 대표적인 나스닥 시장 일단 보시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S&P 마찬가지고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미니다우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서 증시를 올렸죠. 예, 지수를 올렸고, 자, 2022년부터 제가 방송에서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대세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 대세 하락장이 초입이 지금 왔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드크로스 3파라고 제가 일단은 명명을 여러분들한테 지어드렸는데 이 지역입니다. 데드크로스 1파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반등의 기술적 반등 혹은 우리가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표현을 하죠. 매수 포지션으로의 턴어라운드로 간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음봉 꽂으면서 우리 골든크로스로 가지 못하고 데드크로스 2파 나왔고요. 제가 여기에서 노란톡방에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봉이었는데요. 이날입니다. 이날 13,025포인트 전저점이죠. 13,025포인트를 깨는지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데드크로스 3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노란톡방에 데드크로스 3파가 나오면 자, 데드크로스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골든크로스로 가지 못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전저점을 깨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골든크로스 가지 못하고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전저점을 깨는 흐름 나왔고요. 저점 깼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가지 못하고 데드크로스 21선 맞으면서 음봉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인 13,000대를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드릴 항생 코스피 대세 하락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테이퍼링 조기 종료에 대한 이슈,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은 긴축재정 정책으로 가기 위한 이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세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 자신감의 표현으로 일단은 굉장히 큰 하락폭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폭은 금리 인상 후에도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좀 많다. 왜냐? 러시아가 전쟁을 일단은 일으켰고 제가 오늘 방송 시간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한국 시간으로 16일 정도입니다. 16일 정도에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하방으로 가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어떤 큰 이슈가 없는 한은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듯이 21선을 맞고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나스닥 다음에는 좀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상품 볼까요? 오늘 어차피 지금 나스닥 시작을 했고 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스피 지수 그리고 아. 코스피 200 선물 지수하고 네. 오늘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던 항생 지수까지 일단 제가 좀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좀 지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항생 일단은 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 국내 선물 있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외 선물 중에서는 나스닥. 그리고 S&P, 그 다음에 항생, 골드, 오일, 유로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매매를 좀 하시게 될 겁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항생의 특성상 우리나라랑 시간이 뭐
많이 겹치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오전에 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일단 하시게 되는데 노랑톡방에다가 제가 오늘 항생 굉장히 조금 심도 높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노랑톡방 안 계신 분들은 노랑톡방에 오시면 제가 브리핑하는 자료 매일매일 보실 수 일단 있고요. 자, 일봉을 조금 크게 본다라고 하면 작년 2월이죠. 작년 8월부터 일단은 제가 대세 하락장, 항생과 코스피 시장의 대세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스닥 시장이 작년 10월에서 11월 그 미국 내 자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조로 인해서 나스닥이 계속 상방을 침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치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항생과 코스피 시장 그리고 국내 선물 시장은 하방을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무슨 의미냐면 자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네. 자, 2016년 차트가 여기 옆에 있는데요. 2000개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2016년 차트가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오늘 19,000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노란 톡방에 제가 오늘 올려드린 차트 일단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000대를 찍었는데 이 가격이요, 이 지수가 물론 연결 지수입니다만 2016년 이후로 19,000대 가격은 지금 처음 찍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과 그만큼 홍콩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2022년 초에 중국 시장을 2022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스페셜로 2주간 일단 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 제가 중국 공작회의라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항생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을 보셔야 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국 공작회의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중국 공작회의라는 것은 내년도,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중국 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를 중국 당국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회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중국 공작 회의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자,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고, 두 번째, 중국은 미국 시장에 자국 내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보안상의 이유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꺼려한다라는 것,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였습니까? 2022년에 중국 시장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좋은 경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락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의 하락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스페셜 방송에서. 자,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PPT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항생선물 6년 만에 최저점 기록이 오늘 타이틀입니다. 자,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굉장히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셀링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이제 요소를 제가 좀 짚어드리면 제일 큰 거는 3번과 4번입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지금 베이진이라든가 얌차이나, 자이랩, AMC 리서치, 허드슨 차이나 요 다섯 가지 기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물론 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약 2024년 한 2년 정도 있다가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지만 예비 상장 폐지 명단이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축출한다 이거죠. 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미국 내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미국도 어떤가요? 미국도 굉장히
엄격한 회계 감사를 중국 기업에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회계 감사 요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홍콩 시장, 홍콩 항생 시장이 저번 주부터 급속도로 패닉셀링이라고 하죠. 그냥 무조건 다 갖다 집어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홍콩 증시의 외국인 자본이 약 50% 정도 일단은 됩니다. 이걸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요. 순수 외국 자본은 한 3분의 1 정도, 중국 본토의 자금이 한 3분의 1 정도, 홍콩의 자금이 한 3분의 1 정도라고 일단은 보면, 자, 홍콩 내 외국 자금들이, 외국인의 자금들이 지금 이탈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홍콩 시장 안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의 사실은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1.5%의 교역국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국가들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이 홍콩에 자금을 투입한 것을 지금 다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현상이죠.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한다.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지금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시면 요소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제가 최혜국 대우에서 탈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러시아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러시아가 어떻게 돈을 갚는다? 루블화로 갚습니다. 근데 루블화의 가치는 지금 50% 이상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블화로 받으면 러시아 안에 있는 기업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신흥국과 홍콩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러시아에서 손해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과 홍콩의 자금 이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홍콩은 패닉셀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콩은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어서 항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2022년 초에 중국 공작회의 내용을 설명드릴 때 중국 경기는 22년에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생 선물을 6년 만에 지금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조금 늘려볼게요. 네, 일봉 잠깐 늘려보면 지금도 이게 야간장입니다. 오늘 오전장이었고요. 이게 지금 아까 6시 15분부터 시작한 야간장도 음봉을 그리면서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르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뭐 굉장히 매매가 수월하셨을 겁니다. 그냥 매도로 일단은 때리시면은 거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포지션 일단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자, 국내 선물 잠깐 볼게요. 네. 제가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까지 일단은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350에서 380포인트였는데 345포인트입니다. 이봉이죠. 346.6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 한 가지, 박스를 치는 시나리오 두 가지가 일단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나리오든 두 번째 시나리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내 선물 코스피 시장과 코스피 200 시장 동일하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작년 6.25 때부터 대세 하락장임을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는 양봉들은 제가 뭐라고 강조드렸나요? 이것은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지 이게 매수 포지션으로의 턴어라운드는 아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매도 포지션 일단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락장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 예, 지수 여기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부터 항생 그리고 국내 선물까지 지수 살펴봐 주셨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또 6년 들어서 최저치까지 오늘 밀렸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오늘 국내 선물 살펴봤으니까 국내 시장 얘기를 하자면 원달러 환율이 또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1,242원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10원이 급등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전번에 한번 아마 노란톡 질문을 주셔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는데 네. 경제가 일에서 조금 어려운 건 아니고 헷갈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율이 저렇게 오르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네. 거기에 대비한 차입금이 굉장히 좀 커지고 환차손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면 기업의 실적에 호조가 되는 것은 맞지만 네. 급속도로 오르면 주식의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 그 중에서도 환차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저렇게 급속도로 오르면 환차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소위 얘기해서 그냥 주식을 던져버리게 되죠. 던져버리게 되면 주가가 더 밑으로 많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바로 연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써니님의 질문 살펴볼게요. 네, 써니님께서 향후 국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써니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국내 선물 전망은 제가 큰 그림 시장을 보실 때는 항상 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나스닥 일단은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보시면 네. 올해 대세 하락장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및 긴축 재정 정책으로 들어가는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초입 단계로 일단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내 시장도 지금 작년 6월부터 지속적인 대세 하락장이고 미국이 이제 이번 주에 금리 인상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하락, 박스 다음에 하락, 박스장 다음에 하락이라는 지속적인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지수를 일단은 좀 짚어드리면 이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 345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고 밑쪽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325라인으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주말 특강대 325라인까지 일단은 빠지고 코스피 지수는 2450선까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봐드릴 수 있겠고요. 325라인과 2450선 그리고 두 번째 하단은 국내 선분 311라인과 코스피 2100라인 요거까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